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음전하라고 하는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 전류는 흐른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실제로는 전하가 흐른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 전하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실제로 전하의 흐름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기호를 우리가 I로 쓰고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도선을 따라 이동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아까 선생님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간단히 말해서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압, 힘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겠죠.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 다시 말해서 전하의 흐름은 많아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기호는 우리가 V라고 쓰고요. 단위는 볼트라고 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이차라는 표현으로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것을 그 물레방아 수차, 물레방아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이 수위차,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차이죠. 그것처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체를 기준으로 저항체를 지나가기 전과 저항체를 지나간 후에 전기적 위치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전위차를 나중엔 전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볼트로 우리가 나타내고 그 저항체를 지나가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 번째가 저항이에요. 저항은 우리가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옴이라고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의 흐름이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다시 말해서 전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럼 저항은 뭐냐?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항이 세면 전류는 흐르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에 있어요. 힘이 세면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런데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왜? 저항이 세면 당연히 전류는 적게 흐를 수밖에 없겠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고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니까 이런 관계를 보여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 뭘 배우셨냐면 저항과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라고 해서 옴의 법칙을 배우셨어요. R은 I분의 V. 이게 보통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전류 입장에서 쓰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만약 이거를 전압의 입장에 쓰면 전류와 저항의 곱이 곧 전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 저항, 전압과의 관계들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그 다음에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 이것들이 무엇인지 개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에너지 효율 또는 열 효율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에너지 효율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란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려놨죠. 그래서 전기 제품에서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로,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 전환 이야기를 쓸 때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로, 히터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로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전기 에너지의 개념이잖아요. 자, 에너지의 단위는요, 어떤 경우든 그냥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줄이 에너지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기 에너지잖아요.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어떨 때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에너지니까 많이 주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에너지 공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무엇이다? 전압이다. 따라서 전압이 셀수록, 그럼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이 셀수록 전기 에너지 값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전압이 세지고 거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당연히 에너지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간. 그래서 보통 전기에너지는 VI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줄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시간 단위는 세크, 초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 단위로 에너지 공급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거랑 비슷한 개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V하고 I를 곱한 게 뭐냐? 전압과 전류의 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역학에서 힘이라고 하면 뉴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기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으로 얼마만큼의 전류를 보내줬어. 그걸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력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력량도 자 보시면 전력의 공식은 그럼 뭐냐면 V 곱하기 Y예요. 단위는 와트.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력의 시간을 곱해준 건데, 전력량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얼마 만의 시간 동안에 얼마 만에 전력을 공급해 줬느냐가 전력량이에요. 따라서 얘도 VI 곱하기 시간 T예요. 근데 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십니다.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공급한 전력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T가 단위가 아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너지 효율 등급에 보면 소비 전력 또는 전격 전력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구에 공급되어지는 대부분의 전압들은 220V 정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20W의 출력을 내고 있으면 이때 전류는 1A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은 일정한데 우리가 고출력의 전력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몇 시간 동안 쓰느냐에 따라서 양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전력량을 계산해서 전기 요금이 이렇게 징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력량은 시간 단위가 아워고, 전기 에너지는 공식은 똑같죠. 전력 곱하기 시간, 전력 곱하기 시간. 여기는 시간이 초예요. 따라서 1W시는 얼마의 에너지다? 3600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 전기 에너지를 기준으로 전력과 전력량도 함께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